안녕하세요. 구구TV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입한 캠핑 장비들을 1년 동안 충분히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해당 장비들을 구입하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캠핑 장비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캠핑 용품들을 살펴보면 같은 종류의 캠핑 장비라도 브랜드에 따라 재질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가성비가 좋은 장비들 위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장비를 구매하면서 가격 대비 최대한 좋은 제품을 고르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런 가성비 장비들을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여름 캠핑을 시작으로 처음 구매했던 캠핑 장비 목록입니다. 조아 캠핑 폴딩 테이블, 쿨맨 알루미늄 접이식 테이블, 코코 캠핑 폴딩 박스 상판 테이블, 캠토리 삼각 스토퍼 8mm 10개 세트, 알루미늄 카라비너 6호 10개 묶음, 캠핑램 오징어 데크팩 8개 묶음, 파운딩 해머, 쿨맨 타프팩 10개 묶음, BRS 그라운드 시트 방수 타프, 헬로우 캠핑 감성 자충 매트, 아우팅 야침 특대형, 넘버앤 릴렉스 체어, 레오파트 캠핑 랜턴, LED 캠핑 등 무드 등, 러그 캡형 릴선 20m, 홈플래닛 에어 서큘레이터, 타프펜 S펜 50, 리치라인 워터저그 7리터, 올리빙 도트 아이스박스 20리터, 아베나키 불멍 화로대와 받침대. 제가 처음에 구매한 테이블 조아 캠핑 폴딩 테이블 블랙 특대 사이즈입니다. 구입 당시 가격은 31,150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 사용해보니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이 테이블이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매한 이 폴딩 테이블은 경량으로 나온 만큼 무게도 가볍고 설치도 간편하여 편리하지만 상판 부분과 다리 부분의 분리가 쉽고 다리 부분도 X자로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조립도 간편하고 경량이라 무게도 가벼운 대신에 가스버너에 냄비를 올려놓고 조리하기는 조금 불안하였습니다. 이건 간편하게 피크닉 테이블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구매한 쿨맨 알루미늄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구입 당시 가격은 52,500원, 5만원대로 10만원부터 시작하는 감성 우드 테이블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감성 캠핑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감성 캠핑을 하려면 이런 우드 테이블 하나는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아성차로 나무로 된 제품은 관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가성비가 좋고 튼튼한 쿨맨 알루미늄 접이식 테이블을 구매하였습니다. 캠핑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스 버너를 올려놓거나 각종 칼, 도마 등 무게가 있는 식기 도구를 올려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상판 부분이 다리와 반드시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조리 도구의 무게를 지탱하는 다리도 튼튼해야 합니다. X자형보다는 11자형이 왠지 모르게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쿨맨 알루미늄 접이식 테이블은 무게가 5kg 정도로 묵직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잘 만족시켜주고 있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장 없이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코 캠핑 폴딩 박스 상판 테이블입니다. 이 폴딩 박스는 물건을 수납하기도 편하고 상판이 있어서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도가 너무 좋아서 2개를 구매했는데 캠핑 짐을 싣다 보면 부피가 큰 짐들이 먼저 차지하게 되면 이 폴딩 박스를 넣는 것도 살짝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의 공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좀 더 여유 공간이 있었으면 폴딩 박스를 정말 잘 사용했을 것 같아요. 폴딩 박스 대신 부피가 유연해질 수 있는 가방에 넣어서 짐을 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폴딩 박스이기 때문에 먼저 접어서 싣고 캠핑장에 가서 서브 테이블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텐트 설치용 장비들입니다. 캠토리 삼각 스토퍼, 알루미늄 카라비너, 캠핑랩에서 나오는 오징어 데크팩. 이 텐트 설치용 장비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녹슬지도 않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운딩 해머입니다. 이 파운딩 해머를 처음 받았을 때 무게 때문에 살짝 놀랐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 살짝 버거운 정도라서 이걸로 어떻게 팩다운을 하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하지만 사용해보니 무게가 있는 덕분에 팩다운도 잘 되고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거웠지만 이제 익숙해져서 그립감도 너무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정말 좋습니다. 쿨맨 블랙 단조 30cm 타프팩 10개 묶음입니다. 타프 스크린을 구매하고 나서 설치하는 방법을 검색하다 보니 텐트와 함께 들어있는 팩보다 더 긴 30cm 이상으로 사용해야 텐트가 잘 고정이 되고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팩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팩도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보니 팩은 일체형이 가장 튼튼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쿨맨 블랙 단조 타프 팩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0cm 쿨맨 팩을 다운하면서 구부러지거나 또는 녹이 슬지도 않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체형이라 로프를 거는 쪽이 빠지지도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평생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BRS 그라운드 시트 방수 타프 3m 곱하기 3m입니다. 그라운드 시트 겸 작은 타프로 막 사용하려고 구매하였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타프가 아닌가 싶네요. 원터치 텐트 아래에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하고 홈캠핑에서는 그늘막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 관리 소홀로 타프천에 작은 구멍들이 생겼고 카라비너 거는 고리에는 녹이 슬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막 사용하기에는 가격 대비 이만한 타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브랜드로 이번 여름에 블랙 코팅 타프를 구매했는데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헬로우 캠핑 감성 자축 매트입니다. 요즘 자축 매트 시장을 보면 자축 매트 가격대가 1년 전보다 가성비 위주로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회사들이 캠핑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축 매트를 구매했을 때 처음에 가격이 다른 자축 매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아서 이건 왜 이렇게 저렴해? 이상한데? 라고 확인해 보았던 것이 헬로우 캠핑 감성 자축 매트입니다. 먼저 하나만 사보고 결정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두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캠핑 생활은 자축 매트가 있고 없고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옥상에서 캠핑할 때 맨바닥에서 잤을 때 일어나면 밤새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느낌으로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축 매트를 사용하고 나서는 너무 푹신하고 꿀잠을 잘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에어캡을 열어놓으면 알아서 공기가 차서 세팅할 때 먼저 캡을 열어놓고 자기 전에는 닫고 잡니다. 두께는 5cm로 구매했는데 푹신푹신하고 좋더라고요. 공기를 뺄 때도 돌돌 마른 상태에서 몸으로 눌러 공기를 빼주고 마개를 닫아주면 됩니다. 설치와 철수 모두 간편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매트입니다. 아우팅 U 사각 캠핑 야침 특대형입니다. 구입 당시에는 경량으로 나온 조립형 야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캠퍼분들이 대부분 경량으로 나온 조립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가볍기도 하고 수납 공간도 많이 차지 않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설치 영상을 봤는데 조립하는 게 힘도 들고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조립하시다가 욕하는 캠퍼분을 봐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체중을 지탱해야 하는 야침이다 보니 다리 부분이 튼튼하게 조립되어야 하겠죠. 그러다 이것저것 검색하던 중 우산처럼 간편하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야침을 발견하였습니다. 가격대도 조립 야침에 비해서 낮은 반면 부피도 크고 무게도 나가지만 설치하는데 간편하고 후기에서 집에서 침대 대신 사용한다는 후기들을 많이 봐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 뭐지 하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야전 침대는 동계 캠핑 때 돔 텐트와 조합으로 챙겨서 많이 다녀보았는데 정말 침대처럼 편합니다. 다른 야전 침대 경험이 없지만 이건 침대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누웠을 때 정말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잔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침은 사용 후에 사이즈별로 2개 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버앤 릴렉스 체어 프로입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이라 머리까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앉았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의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1의 릴렉스 체어를 발견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앉을 때 등과 머리를 편하게 기댈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캠핑을 할 때 계속 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조리를 하거나 먹고 뭔가 활동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등을 앞쪽으로 숙여서 뭔가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낌이 약간 흔들 의자처럼 편하게 등을 기대서 쉴 수 있는 의자인데 그런 의자에서 계속 부산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릴렉스 체어보다는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각도가 좀 있는 의자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등받이 조절이 되는 의자까지는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릴렉스 체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등받이 쿠션이 함께 있다면 좀 더 편하게 릴렉스 체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오파트 캠핑 랜턴 LED 충전식입니다. 이 중에서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구매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다른 고가 LED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는 게 맞나 싶었어요. 특히 숲에서 밤이 되면 정말 어두운데 불이 안 켜지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민한 것과는 다르게 1년이 지난 지금도 고장도 없이 충전도 너무 잘 되고 사용 시에 오랫동안 유지가 될 뿐 아니라 밝기 조절도 단계별로 잘 되어 지금까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LED 캠핑 등 무드등 캠핑 랜턴입니다. 같은 충전식이지만 이건 이미 하나는 고장이 났고 하나는 살아있긴 한데 오래가질 않네요. 이소가스로 사용하는 호롱불 랜턴을 너무 사용하고 싶은데 가스에 불 붙이는 게 무섭기도 하고 혹시 떨어뜨리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LED 랜턴으로 된 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살아남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전식이지만 충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완료가 되었는지 표시가 되지 않아서 배터리 방전이 돼서 금방 망가지는 것 같아요. 러그캡형 릴선 20m 전선입니다. 처음에는 20m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긴 걸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캠핑장 다니면서 선이 오히려 남아서 거추장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을 10군데 가면 한두 군데 정도는 전기박스가 정말 멀리 있는 곳이 있어서 20m 길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핑장 사이트에서 떨어진 전기박스의 거리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20m 길이로 구매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전기 릴선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캡이 있는 걸 사용한 것은 텐트를 사용하다 보면 결로 현상 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릴선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전하게 캡형을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캡을 매번 열어야 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고 장고장 없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플래닛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지금 한참 사용 많이 할 시기죠.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은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각도 조절도 좌우뿐만 아니라 천장을 볼 수 있는 각도까지 되고 자동 회전에 바람 세기 조절까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장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정말 이 물건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집에서도 사용하네요. 타프팬 S팬 50입니다. 타프팬은 여름과 겨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필수템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천장에 설치하고 더위를 식힐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장용 선풍기입니다. 바람이 선풍기처럼 센 건 아니지만 천장에 설치해 놓으면 여름에는 미풍 정도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장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치라인 워터저그 아이스 물통 다크블루 7리터입니다. 여름에 필수라고 해서 구매했던 워터저그입니다. 사실 사지 말 걸 후회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워터저그였어요. 해당 워터저그가 아니라 그냥 워터저그 자체를 구매하지 말 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1박 2일로 캠핑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얼음을 사서 포장이 담겨있는 채로 아이스박스에 보관을 하면 하루 정도면 충분히 얼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워터저그는 1박 이상으로 다니시는 분들에게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워터저그 횟수로 따지자면 다른 장비들보다 많이 사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2박 3일 사용 시에 얼음을 넣은 뒤 다음날 아침까지는 얼음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틀째는 시원한 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빙 도트 아이스박스 민트 20리터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20리터라 음식도 많이 들어가고 여름 한철 잘 사용했던 아이스박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1년 후 사용해보니 뚜껑에 있는 나사 부분이 녹이 슬어 곧 바꿔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잘 사용했던 아이스박스였는데 얼마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뚜껑을 열었다가 녹이 쓴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부에 물이 닿는 부분인데 나사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녹이 슬고 색깔이 변하고 나서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잘 사용했는데 언제부터 녹이 슬어 있었던 건지 혹시 제 사용 부주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같은 제품 사용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스박스 구매할 때 용량도 중요하지만 물이 닿는 부분이다 보니 혹시 부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오래 사용하려면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베나키 불멍 화로대 일반 크기 사이즈와 화로 받침대입니다. 구매를 위해 검색할 당시 가격도 천차만별이었고 브랜드도 너무 다양해서 어떤 화로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품들을 검색을 하다 보니 아베나키 스타일 화로대가 많더라고요. 아베나키가 뭐지? 검색을 하다가 아베나키는 캠핑용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이름이었고 여기서 만드는 화로대와 비슷한 스타일을 만드는 것을 아베나키 스타일 화로대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캠핑용품을 만든 회사에 신뢰가 가서 아베나키에서 화로대와 화로 받침대도 함께 구매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캠핑을 할 때마다 불멍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동안 열을 견디느라 색도 많이 바래고 모양도 살짝 찌그러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색이 바래고 찌그러진 느낌이 뭔가 멋있고 좋더라고요. 캠핑을 몰랐을 때 캠핑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 이렇게 낡은 화로대를 꺼내서 조립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제 화로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멋스럽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입한 캠핑 장비들을 1년 동안 충분히 사용해보고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캠핑을 하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는 정말 필요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사용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캠핑 스타일을 잘 고려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장비 중에서 1년 전으로 돌아가도 다시 구입하겠다라는 제품을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구입하지 않겠다는 제품을 뽑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 아이스박스, 두 번째 워터저그, 세 번째는 LED 무드등, 네 번째는 폴딩 테이블입니다. LED 무드등은 충전식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구매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폴딩 테이블과 워터저그는 제품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제가 하는 스타일의 캠핑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뽑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박스의 경우는 뚜껑에 있는 나사 부분이 녹이 슬어 이게 재사용 부주의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히 잘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장비들을 구입하시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